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우리 주변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전기 설비 중의 하나인 인버터 설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버터는 현대사회의 가정과 산업 현장에서 동력원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모터를 구동시켜주는 장치로서 편리한 속도 조절 및 정밀 제어, 그리고 획기적인 전력 절감도 되는 전력 변환 장치입니다. 이 인버터 장치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거듭하여 현재는 성능도 좋고 고장도 거의 없고 가격도 저렴한 인버터가 시중에 많이 시판되고 있습니다. 먼저 소형 저압 인버터를 살펴보면 보시는 사진과 같은 유도전동기인 AC 모터나 BLDC 모터를 제어하여 전기 자동차나 세탁기, 에어컨과 같은 각종 가전제품, 그리고 드론이나 호버보드, 스쿠터 등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산업 현장에서는 소형 저압 인버터에서부터 수천 볼트가 넘는 고압 인버터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고, 이 인버터를 정밀 제어하여 제철소와 같은 대형 산업시설과 자동차 공장, 그리고 제지 공장 등 전 산업시설에 설치되어 최상의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필수 전기 설비입니다. 인버터는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렉티파이어라고 하는 컨버터 장치와 직류를 주파수 변경이 쉬운 교류로 다시 바꿔주는 인버터 장치로 구성되어 있고, 이 전체 장치를 편의상 인버터라고 부르고 있으며, 삼상 컨버터는 삼상 전파 정류기로 구성되어 있고, 평활용 필터를 거쳐 IGBT와 같은 전력 전자소자와 그 제어 장치로 구성된 인버터는 그림과 같은 회로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인버터의 제어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발전소에서 발생된 전기는 송전선로와 변압기를 거쳐서 산업 현장의 공장 전기실에 설치되어 있는 차단기와 전자접촉기를 통해서 모터를 회전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60Hz의 주파수는 송전선로와 변압기를 거쳐 모터에 이르기까지 60Hz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모터의 회전수를 바꾸기가 힘들고, 바꾸더라도 모터 2차권 선저항 사용 등 전력 소모가 큰 방식만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소모가 없이 모터의 회전수를 바꿀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인버터입니다. 인버터를 이용하여 저속 운전 필요시 주파수를 낮게 정밀 제어가 가능하여 전력 소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인버터 중 가장 일반적인 삼상 6스텝 PWM 인버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용 단상 인버터는 세탁기나 에어컨 등의 가전제품 내부에 설치되어 있어서 거의 고장 없이 작동하고 있으나, 산업 현장의 삼상 인버터는 특성상 유지 보수가 필요할 때가 많으므로 이 영상이 산업 현장에 작은아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반적인 인버터의 주요 기술로는 PWM, 즉 펄스폭 변조 방식이라고 하는 직류를 주파수와 전압 변경이 쉬운 교류로 바꿔주는 제어 방식에 있습니다. 발전소에서 공급되는 삼상 교류 파형은 삼상 전파 정류기, 즉 컨버터에서 맥류 성분이 있는 직류로 변환되고 커패시터 필터를 거쳐 거의 완전한 직류로 바뀝니다. 평활용 커패시터 필터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파형은 그림과 같습니다. 이 직류 전압을 DC-버스 또는 DC-링크 전압이라고 합니다. 이 DC-버스 전압은 IGBT나 MOS FET, GPO, SCR 등의 전력 소자로 구성된 6스텝 PWM 인버터에서 다시 삼상 교류로 바꿔주며, 이 삼상 교류 전압은 전력 소자의 게이트 정호 패턴에 따라 부하가 필요로 하는 주파수로 출력되게 됩니다. 컨버터에 기존에는 다이오드 컨버터를 사용했으나 지금은 IGBT 컨버터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인파 PWM 파형은 그림과 같이 펄스폭의 차이로 사인파와 같은 크기로 출력됩니다. 참고로 인버터는 주파수와 전압을 바꿀 수 있다는 의미로 VSD, VFD, VVVF 등으로 불리우고 있으며, 스페이스 벡터 변조 방식을 이용한 벡터 인버터는 RS, T상 전압과 위상을 지속적으로 변경시켜야 하기 때문에 제어 알고리즘이 좀 더 복잡합니다. PWM 파형의 생성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삼상 사인파 PWM 신호의 생성은 삼상 사인파 기준 파형과 삼각파 캐리어를 컴패레이터라고 하는 비교기에서 비교 출력하여 PWM 신호를 만들고, 이 PWM 신호는 사인파의 순시치 크기대로 캐리어 신호의 듀티 사이클이 변화되어 사인파와 유사한 크기의 전압이 발생됩니다.
삼상 사인파 PWM 신호 생성과 IGBT 게이트 점호 회로입니다. PWM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이 회로에 IST 삼상 사인파 기준 신호와 트라이앵글러 캐리어라고 하는 삼각파 캐리어 신호가 이용되는데, 플러스 측 입력에 사인파 기준 신호가 입력되고 마이너스 측 입력에 삼각파 캐리어 신호가 입력되어 사인파와 삼각파가 차이가 날 때 1과 0으로 출력하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 사인파 기준 신호의 크기만큼의 QTB를 가진 PWM 신호가 만들어집니다. 삼상 유도전동기용 인버터와 달리 일반적인 호버보드용 BLDC 모터에 사용하는 인버터는 PWM 제너레이터에서 사인파 기준 신호 없이 필요한 속도에 따라 펄스의 QTB만 변경시켜 전력 소자 게이트를 점호하여 삼상교류 PWM 전압을 만들어서 BLDC 모터로 인가합니다. 다음은 6스텝 PWM 인버터의 전력 소자 점호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20도 컨덕션 모드의 IGBT 게이트 점호 순서입니다. 키르히오프의 법칙과 같이 전류가 흘러들어가는 쪽이 있으면 반드시 나가는 쪽이 있어야 됩니다. 1번 스텝에서는 전류가 흘러들어가는 쪽에 플러스 측 IGBT Q1과 전류가 나가는 쪽에 IGBT Q6를 동시에 점호하여 두 개의 IGBT가 턴온됩니다. 120도 컨덕션 모드에서는 모든 스텝에서 항상 IGBT가 두 개씩만 온됩니다. 이때 모터부하 코일 ABC상 코일의 임피던스 P에 따라 전압 분배가 그림과 같이 나타납니다. DC링크 전압이 A상과 B상 코일의 2분의 1씩 분배되어 인가됩니다. 그 다음 스텝 2에서는 전류가 흘러들어가는 쪽에 플러스 측 IGBT Q1이 계속 온되어 있고 전류가 나가는 쪽에 IGBT Q2가 턴온되어 모두 두 개의 IGBT가 온됩니다. 이때 모터 부하 코일 A, B, C상 코일의 임피던스 B에 따라 전압 분배가 그림과 같이 나타납니다. DC링크 전압이 A상과 C상 코일의 2분의 1씩 분배되어 인가됩니다. 스텝 3에서는 전류가 흘러들어가는 쪽에 플러스 측 IGBT Q3가 턴온되고 전류가 나가는 쪽에 IGBT Q2가 계속 온되어 있어 모두 두 개의 IGBT가 온됩니다. 스텝 4에서는 전류가 흘러들어가는 쪽에 플러스 측 IGBT Q3가 계속 온되어 있고 전류가 나가는 쪽에 IGBT Q4가 턴온되어 모두 두 개의 IGBT가 온됩니다. 스텝 5에서는 전류가 흘러들어가는 쪽에 플러스 측 IGBT Q5가 턴온되고 전류가 나가는 쪽에 IGBT Q4가 계속 온되어 있어 모두 두 개의 IGBT가 온됩니다. 스텝 6에서는 전류가 흘러들어가는 쪽에 플러스 측 IGBT Q5가 계속 온되어 있고 전류가 나가는 쪽에 IGBT Q6가 턴온되어 모두 두 개의 IGBT가 온됩니다. 다음은 180도 컨덕션 모드의 IGBT 게이트 점호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1번 스텝에서는 전류가 흘러들어가는 쪽에 플러스 측 IGBT Q1과 Q5를 점호시키고 전류가 나가는 쪽에 IGBT Q6를 동시에 점호하여 3개의 IGBT가 턴온됩니다. 180도 컨덕션 모드에서는 모든 스텝에서 항상 IGBT가 3개씩 온됩니다. 이때 모터부하 A, B, C상 코일의 임피던스 B에 따라 전압 분배가 그림과 같이 나타납니다. DC링크 전압이 A상과 C상 코일의 각각 3분의 1, D상 코일의 3분의 1로 분배되어 인가됩니다. 그 다음 스텝 2에서는 전류가 흘러들어가는 쪽에 플러스 측 IGBT Q1과 전류가 나가는 쪽에 IGBT Q6가 계속 온되어 있고 전류가 나가는 쪽에 IGBT Q2가 턴온되어 모두 3개의 IGBT가 온됩니다. 이때 부하 A, B, C상 코일의 임피던스 B에 따라 전압 분배가 그림과 같이 나타납니다. DC링크 전압이 B상과 C상 코일 각각 3분의 1, A상 코일의 3분의 1로 분배되어 인가됩니다. 스텝 3에서는 전류가 흘러들어가는 쪽에 플러스 측 IGBT Q1과 전류가 나가는 쪽에
IGBT Q2가 계속 온되어 있고 전류가 들어가는 쪽에 IGBT Q3가 턴온되어 모두 3개의 IGBT가 온됩니다. 스텝 4에서는 전류가 흘러 들어가는 쪽에 플러스 측 IGBT Q3와 나가는 쪽에 Q2가 계속 온되어 있고 전류가 나가는 쪽에 IGBT Q4가 턴온되어 모두 3개의 IGBT가 온됩니다. 스텝 5에서는 전류가 흘러 들어가는 쪽에 플러스 측 IGBT Q3와 전류가 나가는 쪽에 IGBT Q4가 계속 온되어 있고 전류가 들어가는 쪽에 IGBT Q5가 턴온되어 모두 3개의 IGBT가 온됩니다. 스텝 6에서는 전류가 흘러 들어가는 쪽에 플러스 측 IGBT Q5와 전류가 나가는 쪽에 IGBT Q4가 계속 온되어 있고 전류가 나가는 쪽에 IGBT Q6가 턴온되어 모두 3개의 IGBT가 온됩니다.